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장상학이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2주에 나눠서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5장하고 6부. 그런데 이번 주에는 장상학 중에서 이제 기항지부, 그 형체 및 관규, 그리고 5장과 5장 사이의 관계, 5장과 6부의 관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기항지부입니다. 그럼 기항지부란 무엇인가? 자, 기항지부란 우리 뇌 있죠, 뇌. 머리, 뇌. 그 다음에 수. 우리가 이제 뇌수나 골수 안에 뇌수, 골수 이런 그 수, 그리고 뼈다귀입니다. 뼈다귀. 그 맥하면 그 혈맥을 보시면 됩니다. 혈관 맥. 그리고 담은 우리가 5장 6부에서 얘기했던 담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포는 여자분들, 남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자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개의 장기족을 포괄해 그걸 기항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기항지부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부분 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 속이 비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부는 비우고 장은 채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와 비슷합니다. 비어 있으니까요. 근데 또 기능상으로는 음식을 소화하고 배설하는 또 통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전기를 저장하였고 장과 기능적 유사한 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한 이 6개가 있다 해서 여러분 이걸 기항지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좀 뇌하고 수하고 이 여자포, 뇌수 여자포. 왜 그러면 이제 골하고 맥은 다음에 또 형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담은 여러분 이제 5장 6부에서 제가 이미 설명했고요. 왜? 담집을 저장한 5장 6부. 5장 6부 잠깐 복수 한번 할고요. 5장하고 6부. 5장, 6부. 자, 5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 간,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신장이죠. 자, 그 제가 이렇게 또 쓰는 이유가 오행의 순서대로 갑니다. 오행, 목, 화, 토, 금, 수. 왜 그러면 5장을 오행의 순서로 씁니까? 제가 음양오행 설명드립니다. 왜? 서로가 서로를 상생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극관계를 또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 항상 이 동양학에서는 5장과 6부를 외울 때는 이 오행의 순서대로 옵니다. 목화, 토, 금, 수, 오행의 순서대로. 자, 간하고 연결된 게 뭡니까? 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담. 이 담. 6부. 심장하고 뭐하고 연결된 거? 소장이죠. 비장하고는 위. 자, 폐하고는 대장. 신장하고는 방광. 그리고 뭐가 하나 있었죠? 저는 3초가 있었죠. 자, 3초는 또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었죠. 그렇죠? 자, 상초는 횡격막 위. 횡격막에서 배꼽 중초. 배꼽 밑에 하초. 이렇게. 자, 이게 5장 6부죠. 이 5장 6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이한 장부가 6개 있다. 이걸 기항지부. 그런데 다음은 여기에 이제 기항지부에도 들어가고 5장 6부에도 포함되는 게 담의 특색입니다. 그거 하나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담은 기항지부에도 들어가고 6부에도 들어간다. 예. 자. 그래서 장인 것 같으면서도 장이 아니고 부인 것 같지만 부가 아니면서 5장 6부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이 5장 6부하고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장부예요. 그래서 이걸 기항지부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뇌부터 봅시다. 뇌.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그림에 나와 있죠. 뇌. 뇌는 머릿속에 위치하며 수가 모여서 뇌수. 뇌 안에 수가 엄청 차있죠. 뇌. 그 얘기는 모든 수는 뇌에 속한다. 뇌의 수지해다. 뇌는 곧 수의 바다다. 이 뇌는 곧 수의 바다이다. 뇌 안에 수가 가득 차있다 이겁니다. 자. 그건 뇌의 생리공로부터 보자. 자, 정신활동을 주재한다. 심장과 밀접한 관계, 정수가 모이는 곳이고, 신명, 원신이 잘 잡고 있는데, 신명이나 우리 근본의 정신세계가 잘 잡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두자 정명지부, 두자, 머리는 정명의 창고다. 정명의 창고다. 자, 뇌는 곧 원신의 부이다. 원신의 창고이다. 원신. 우리의 근본 정신의 창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뇌는 왜 5장 6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번 설명했죠. 왜? 여러분 식물인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가 죽어 있어도 우리는 5장 6부만 살아있으면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동양은 항상 모든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돈다. 자연시에 그대로. 뇌가 없어도, 뇌가 죽어 있어도 신체적 활동, 오장육부만사를 움직인다 해서 이 뇌를 오장육부에 안 집어넣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뇌가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닙니다. 동양에서 엄청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각, 시각, 후각 및 사유, 기억, 언어 등의 기능이 뇌에 속한다. 자, 뇌와 오장과의 관계에서 뇌의 수혜, 뇌란 건 수혜다. 뇌의 수혜, 뇌란 건 수혜받아. 자, 신장정, 자, 뇌, 신장정, 신은 어디가 정을 저장한다고 그랬죠. 수는 정의, 즉 수가. 자, 뇌에 가득 차 있는 이 수가 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 정은 신장에서 저장된다. 그래서 신장과 오장의 정에서 정수가 만들어진다. 정수가.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란 또 뭐냐? 자, 그 다음 수를 사면 수. 뇌수가 있죠. 뇌수. 그다음 척수. 우리 척수 등허리, 이 등허리에 있는 척수 있죠. 척수. 그다음 골수, 우리 뼈다구에 들은 골수. 이걸 다 포함해 이걸 수라고 합니다. 자, 충양뇌수. 자, 뇌에서 뭐 충양 뇌위 수에 뇌는 수의 바다이다. 뇌수, 충양뇌수, 뇌의 수를 채워준다. 그 뇌위 수에 뇌는 그 수의 바다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양골. 수는 뼈 속에 저장되며 뼈는 수의 양분에 의존한다. 자, 뼈는 수의 양분. 우리가 뼈 안에 수에서 뼈 안에 들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생혈액. 자, 수에 의해서 피가 만들어진다. 이 뼈다구 안에 들어있는 수에 의해서 거기서 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수와 오장과의 관계는 오장과 상관관계에서 신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신장정. 아까 저기 신장정이죠. 신장정. 이 정. 그래서 정이 수를 만들어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자, 그다음 여자문에만 해당됩니다. 자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랫배에 위치하여 방광되어 있고 뒤집어진 배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포궁이라고도 하고 자궁이라고도 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생리곤 월경의 발생과 과정을 주재한다. 태아를 잉태하여 기르는 곳이다. 맞죠? 여러분께 월경이라는 게 뭐냐입니까? 자, 자궁 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분들 주기적으로 오는 거죠. 여자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가장 28, 4주 간격입니다. 그게 가장 정상적인 주기입니다. 자, 생리하면 이 안에 쫙 뭡니까? 이 혈막이 만들어냅니다. 자궁 안에. 자, 왜? 임신을 할 수 있게 된다. 임신할 상태를 갖추는 겁니다. 자궁이. 그럼 여기 안에 이제 정자가 들어와가지고 임신이 되면은 이것들이 영양 공급을 하게 됩니다. 얘가 이제 배가 있으면 이 영양 공급, 이 막들에 의해서.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은 임신하려 갖췄는데 자, 임신이 되지 않다. 그럼 이게 이제 탈락이 되면 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생리인 겁니다. 이게 떨어져서 밖으로 배출되는 겁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생리하는 겁니다. 왜? 임신이 안 됐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여자분들이 임신이 되면 생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전부 다 영양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이 태아 영양 공급.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임신이 되면은 이 생리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 탈락이라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태아 영양을 공급받아가지고. 자, 여자파 오장 경매고 여자파 오장의 경매 신장 이것도 신장정과 가장 밀접한 신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신간 비 3장의 관계. 그리고 심주혈맥 우리가 오장육부에서 배웠죠. 오장육부에 간이 혈을 저장한다. 비장이 혈을 통제한다. 그래서 자, 오장과 상관관계에서나 특히 신, 간, 비, 신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기경팔맥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여기 경락편에 가면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 뭐 기경팔맥이라고 있습니다. 기경팔맥 충맥과 인맥, 동맥이 가장 관계가 돼 있다. 그쪽으로 이 여자포 있죠. 여기 일로 그 경맥도 이렇게 지나간다. 대맥, 동맥, 이 충맥, 인맥들이. 그래서 그리고 충맥과 인맥, 양맥과 가장 밀접하다. 그래서 충이 혈액,
그다음에 임주포태. 이건 이제 경락과학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경락편에 가면 다시 설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 여자아빠의 중요성은 뭐냐? 월경의 도래와 주기에서부터 태아의 잉태와 양육에까지 전 과정이 기혈의 충만 그리고 혈액의 정상적인 조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여자아빠는 심장, 간, 신장, 비장 및 축맥, 인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체와 관계입니다. 자, 형체와 노체 무엇을 형체라고 해요? 광이죠. 넓은 뜻으로 보면 신체, 즉 두면, 경양, 우리 목줄, 여기 구간, 사지 이거 전부 이 모든 일정 규비하는 조직경을 이걸 광이로 형체라고 합니다. 그럼 협의의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협의의 이제 형체는 뭐냐? 피부입니다. 피부, 살점버지죠. 근, 그 심줄이죠. 골, 뼈다구입니다. 맥, 혈맥 이런 것들 합니다. 이 5가지를 지칭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러분 여기서 형체라는 건 이 협의의 형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피부. 피부라 불리며 인체평, 그렇죠. 우리 인체평을 덮고 있는 것이 피부죠. 피부 표면에는 모발이나 땅구멍 등이 붙어. 그렇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손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얇은 털들이 나 있습니다. 이게 모발입니다. 그냥 바른 이걸 얘기하면 바른 이걸. 머리털. 그 땅구멍 있죠, 땅구멍. 이런 것들 다 피부 표면 이런 게 돼 있는 거죠. 자, 이거 피부 표면에는 모발과 땅구멍 때문에 부속물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피부는 어떤 생리 공력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외사봐. 외부에서도는 사기. 자, 외사란 건, 외부에도 나쁜 기운, 이거 나쁜 기운. 이걸 막아준다, 방어해준다. 피부는 인체 표면에 있는 가장 커다란 보호기관입니다. 우리 이제 피부가, 건강할 때 피부가 싹 밖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면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허약해지면 이 피부로 이제 사기가 들어와 버리는 거,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걸리고 이제 그게 되는 겁니다. 감기라는 게 딴 거 없습니다. 사기가 피부를 뚫고 들어온 겁니다. 피부에서 막아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게 뚫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진액 대사를 조절합니다. 진액의 대사를. 땀은 진액에서 만들어지면, 땀이라고 제가 만들어 밖으로 나가지고 또 새로운 땀을 만들고 또 나가고, 이게 진액 배설 과정의 하나이다. 그 다음에 또 체온을 조절합니다. 인체 온도는 위기란 건 우리 몸 바깥에서 싸고 있는 기운을 말합니다. 자, 위기작용에 의존한다. 그 다음에 호흡 보조. 땀구멍이 열리고 닫힘이 호흡의 보조 역할을 한다. 그래서 피부호흡이라고도 하죠. 피부호흡. 자, 그래서 이러한 땀구멍이 열리고 닫히면 호흡의 보조 역할. 우리가 꼭 입으로 해는 폐에 와서 호흡이 아니라 우리 땀구멍이 열리고 닫힘으로 해서 여기서도 호흡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공이 기문이다. 항공. 땀구멍. 항공이죠. 땀구멍이죠. 이게 땀 한 점. 항공은 곧 기의 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와 이제 폐의 관계. 폐주, 피모. 자, 폐가 피모. 우리 피부에 이 모 있죠. 이 가난 털들이 있죠. 여러분들 보면 이 가난 털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랬죠? 이 모를 폐가 주관한다. 피부와 모, 폐가 주관한다. 폐, 수포, 전기, 총양, 피부. 폐가 전기를 전달해 피부를 자양한다. 폐기가 왕성하면 우리 피부가 이 잔털이 윤기가 납니다. 윤기가 쫙 흘립니다. 이렇게. 자, 그럼 폐 선발유기. 폐는 선발유기. 우리 박해기. 우리 몸에 쌓는 이 기를 싹 퍼지게 해준다. 그리고 외달 피부에 딱 도달하게 해서 밖에 싹 우리 몸에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폐가 유기를 뻗들이면 피부까지 도달하여 사기의 침범을 막아준다. 나쁜 기운이죠. 사기. 이 나쁜 기운이죠. 이 사자. 나쁜 기운의 침범을 막아준다. 그래서 피부를 통하여 사기가 침범하면 이는 폐로 전이된다. 그렇죠. 우리가 감기 걸리는, 우리 감기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 걸리고 그다음 뭐니까 심해지면 뭔가 폐렴이 되죠. 폐렴. 그 얘기를 하고 폐렴으로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 그 한의원이 하나 큰 광고를 합니다. 자, 아토피. 우리는 아토피를 아주 잘 고치는 한의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폐를 다스려 줍니다. 우리는. 그렇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의도입니다. 여기서. 왜? 폐가 피부하고 모발 이걸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토피라는 건 피부병이지 않습니까?
피부병자는. 근데 그걸 참 아토피가 고치기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도 이부터 폐를 다스려주면 아토피를 고칠 수 있다. 그 근거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피부하고 경락에 간 거예요. 12경맥이 체포의 분포에 따라 피부는 12부분으로 나눠진다. 12경, 뭐 여러분 이거 그냥 이렇다고 알고 가십시오. 12피부, 네 경맥을 나눠서 피부를 자양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경락편에 가면 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이거. 응? 자, 그 다음 살덤버지도 그냥 기육을 말하고, 우리 근육, 살덤버지, 살덤버지. 우리 살덤 이걸 말합니다. 기육 조직, 지방, 그리고 피하 조직을 피하 조직까지 총괄한다. 이 얘기라고 합니다. 자, 육은 어떠한 생육을 가지고 있는가? 내장 보호. 육은 내장과 근골의 바깥을 싸고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그렇죠. 우리 살덩어리 우리 몸 바깥에 싸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다음 외사처. 기육은 피부와 같이 외부의 사기침을 방어한다. 그렇죠. 우리 살덩이 바깥에서도 우리 내장을 보호하고, 이거 사기, 나쁜 기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진행, 근골과 더불어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그렇죠. 우리 근육을 키우잖아요. 우리 근육을 키워야 된다. 근육이 튼튼해야 된다. 운동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육과 비장의 거야. 비주, 신지, 기육. 자, 비장이 우리 몸의 모든 기육을 주관한다. 자, 비장이 전기를 만들고 이 전기가 기육에 영향을 공급하고 기육의 병은 내부로 들어가 비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내가 이렇게 근육에 많이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분은 원인을 못 찾겠다면 비장을 한번 비장에 문제가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비장이 이 근육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오장육부 중에. 그 다음에 근. 힘줄, 인대, 근막을 포괄한다. 근은 뼈에 붙어 있으며 관절에 모여 있다. 생리공은 뼈 관절, 그렇죠. 힘줄로 연결시켜줘. 뼈와 관절과 연결되죠. 그 다음에 주지운동. 인체의 관절을 펴고 오므리고, 이거 운동이지, 이거 전부 다 이게 뭡니까? 힘줄이 해주는 거죠. 근의 수축과, 자, 수축 확장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전부 다 근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장을 보호해줍니다. 골, 육, 피와 뼈다구, 육, 살, 피부와 더불어 골격을 만들며 내장을 보호하고 손상을 보호하는 거죠. 당연히 손상을 보호하면 다 내장 보호, 여기서 그중에 다 하는 거예요. 자, 근과 관. 자, 근은 뭐하고 관계냐? 간하고 가장 관계가 깊다. 간. 이 간하고. 자, 근과 간을 간주, 근, 간이 힘줄을 주관한다. 자, 간의 기혈이 근을 자양하고 간의 병은 근에 이르고 근의 병은 간에 이른다. 내가 만약에 힘줄 나누에 이렇게 약하다. 그리고 잘 다친다 해서 하면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근거를 해가지고. 자, 근과 경락이 한 게 12경근이라는 게 있다. 이것도 나중에 경락편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골, 뼈다구. 자, 뼈다구 잘 아시죠? 인체를, 뼈가 우리 인체를 지지하고 있는 거 맞죠? 뼈다구. 200 몇 개 뼈다구 우리 인체를 지지하고 있죠. 자, 생리공은 인체 지지하고 내장을 보호하고 운동협정,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뼈다구와 신장의 관계. 신이 골수를 주관하며 이것이 골을 자양한다. 자, 그래서 치위 신지 표. 이빨은 신의 표다. 이렇게. 근데 그 뭐냐, 이빨이 안 좋다. 그러면 이 신장의 기운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위 골지요. 치위 골. 치는 뼈다구의 나머지다. 뼈의 나머지다. 그럼 뼈는 누가 주관하냐? 신하고 마찬 관계다. 그럼 결국은 이빨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가 약하다? 신장이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장이 약하다. 신장 기운이 약하다. 약해졌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맥. 혈맥과 경맥을 포괄한다. 여기서 혈맥은 여러분 아시겠죠? 경맥은 뭐냐 도대체. 이 경맥이 뭐냐. 경맥은 해박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경맥. 우리가 그 경락 그러죠? 경락 마사지, 경락 많이 들으죠. 그 경락입니다. 그 경락 중에서도 경맥과 낙맥. 경락은 경맥과 낙맥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리고 특히 여기서 맥은 경맥과 경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낙맥보다 경맥 쪽을 포괄하고 있다. 그럼 이 경맥은 도대체 무엇인가? 경맥이 쭉 지나간다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경락학설편에 가면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경맥과 경맥이란 건 해박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동양은 몇천 년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뭐 말이야. 이게 경맥하고 쭉쭉 지나가는 선이 우리 몸 안에 길게 지나가는 경맥. 혈맥하고 또, 뭐 혈맥 아닙니까? 혈맥하고 또 틀립니다. 이건 해박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경맥이란 거. 오직 경험, 동양의 경험 의학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혈자리 있죠. 제가 수업 끝나는 하나 TV로는 혈자리 있죠. 그 경맥상에 있는 하나 혈자리 있는 그 혈들이 하나 선을 만들어 연결되면 그게 하나의 경맥이 되는 겁니다. 커다란 맥, 이런 식으로 맥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12경맥이니 뭐 기경팔맥이냐 이제 경락편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맥의 생력은 뭐냐? 기혈 운행의 통로고 혈행 제약, 전신의 정보를 반영한다. 왜? 혈맥이 쭉 지나가서 경맥. 이 맥이. 그렇죠. 그다음 맥과 장부의 관계를 보면 심주혈맥, 심장 혈맥을 주관하고 폐조 백맥. 백맥은 폐로 모여든다. 우리 오장육부 배우셨죠? 피주통혈, 비주통혈. 비장은 혈을 통제한다. 간장, 간에 혈을 저장하고 간주 소설. 간이 모든 길을 쭉쭉 뻗어주게 해준다. 이 맥의 기운을 쭉쭉 뻗어나가게 해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규입니다. 관규. 야, 관규. 이 규자가 뭡니까? 구멍규자예요, 구멍규자. 그러니까 결국 구멍이라는 얘기입니다. 구멍. 자, 관규는 도대체 뭐냐? 인체와 자연물의 물질 교환의 출입문 역할을 하고, 인체에 필요한 공기, 물, 식품 등은 입과 코를 통하여 체내로 들어오며, 인체 생리활동 중에 생산되는 찌꺼기, 대변, 소변 등은 전음과 호흡을 통하여 체로 배출된다. 결국 관계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구멍을 얘기하는 구멍. 자, 그 구멍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관. 자, 오관과 구규가 있습니다. 오관은 뭡니까? 눈. 자, 눈. 코. 혓바닥. 귀. 입. 자, 그럼 오관이, 이걸 오관이라 그럽니다. 오관. 목. 눈. 설. 혓바닥. 구. 입. 자, 비는 코빗자죠. 이는 귀자죠. 그럼 눈구멍이 2개 있죠. 입구멍 하나, 콧구멍 2개. 자, 귓구멍 2개, 전음, 후음. 자, 전음은 소변 나가는 쪽, 후음은 대변 나가는 거죠. 자, 항문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구규, 9개의 구멍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자, 눈부터 살펴봅시다. 자, 눈의 생리,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각, 심령의 창, 눈은 그 신의 구멍이다. 우리 자, 그 사람의 눈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모르는 걸 알 수 있다.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뭐냐? 신의 구멍이 있다. 이 신의 구멍이 있다. 자, 눈과 오장의 관계. 뭐, 눈과 가장 관계되어 있는 장물은 뭐야? 간입니다. 간. 간하고 목, 눈하고 가장 관계되어 있습니다. 간과 오장 모두 관계가 있어. 특히 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간입니다. 여러분, 어때? 스트레스 심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눈에 실핏이 터지죠. 그런 경험하신 분들 많고 실핏이 터져버립니다. 눈이 빨개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누가 간에서 간이 뭉쳐서 그러면 간기가 뭉쳐가지고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장 먼저 뭉쳐면 간의 기가 뭉쳐요. 간주 소소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이 우리 몸의 기를 쭉쭉 뻗어나가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기가 스트레스 딱 뭉쳐버려. 그럼 간에서 이게 간이 터져버립니다. 간이 눈에 실핏이 터져 나가게 됩니다. 이게 간기가 뭉쳐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혀. 자, 설명. 생리공로입니다. 미각 당연하시고, 삼키고, 음식물 씹는 것을 도와주고, 발음, 소리가 나오게 해주죠. 자, 설위 심지묘라고 했습니다. 설위 심지묘. 심의 밭이다. 혓바닥을 보면은 우리 몸의 심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혓바닥, 내가, 이 혓바닥을 보면 내 몸의 심장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 입입니다. 자, 소화의 시작이고 호흡하고 성음, 입. 이 입이 아니에요. 자, 입과 오장, 입은 비장이들, 비장하고 가장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후, 호흡과 성음이 올라오고 내려가면 주도하고 수곡의 통로이다. 후는 폐와 연결, 후는 뭐 폐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뭘 얘기해? 후는 거. 기도죠, 기도. 이는 유와 연결, 식도죠, 식도. 식도, 그 기도와 식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 코. 호흡을 하고 후각, 냄새를 맡고 발음, 코로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오장과의 관계, 폐는 코로나. 폐하고 가장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코하고. 자, 코끝은 비장과 연결되어 있다. 이 코끝, 여기 비장과 연결되어 있다. 비강의 건조와 출혈은 간과 연결되어 있고, 다멸이 위로 올라와서 비염이 발생한다. 축농증이 발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귀입니다. 귀. 귀에서는 청각, 소리 듣는 거죠. 그 평형을 유지해 두죠. 평형석이 안에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형을 유지해 줍니다. 자, 그리고 오장과의 신장, 가장 게 신장, 콩팥이 가장 드러난 이 관계된 게 여기, 김장, 여기, 신장. 그 다음에 심간담 비장과도 밀접한 건데, 여러분 귀가 별로 내가 안 좋다 하신 분은 이 신장의 기능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음과 호흡입니다. 전음. 자, 배뇨와 생식을 하죠. 배뇨와 생식. 자, 그리고 오장과의 관계는 신장정, 신주수액, 신장정하고 신주수액, 그리고 가장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간주소설, 간장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주운하, 비주승청, 비장의 기운이 맑은 위로 올려주는 거죠. 비주운하는 뭡니까? 소화시키고 운반하고 또 액기스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이 비장의 이런 기운과 다 관계가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후음, 대변을 배설하는 거죠. 오장과에 가서 대장과 폐는 표류관계이다. 대장과 폐는 오장육부에서 대장과 폐는 표류관계라고 그랬죠. 그 신의 구멍이 신지규곡, 비주운하, 그 다음에 비주승청과도 관계가 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자, 비주승청이 자 문제가 돼. 비장은 맑은 공기를 위로 끌어올려주죠. 그럼 비장은 병리가 되면 맑은 밑으로 내려가 버리죠. 밑으로 쳐져 버리죠.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장육부가 밑으로 쳐져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장과 오장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과 폐가, 심장과 폐는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냐. 자, 혈액의 정상 운행. 자, 생리적으로 어떻겠냐. 폐는 기와 호흡을 주관하고 심은 혈액의 운행을 주관한다. 폐는 선포하고 발산시키는 그 숙광 아래로 내려보내는 이걸 주관하고 모든 맥을 폐조 백맥이라고 그랬죠. 모든 맥이 폐로 돌아온다. 하므로 혈을 운행하는 심의 기능을 촉진한다. 옆에 심장, 자, 폐가 양쪽에 붙어 있죠. 심장의 기능을 도와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혈액이 정상적으로 순환되어야 호흡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리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 폐기가 허약해지면서 혈액의 운행이 느려질 때 어떤 병리가 나타나냐. 가슴이 답답하고 심박동이 고르지 못하고, 자, 심박동이 부정맥 같은 게 나타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파래집니다. 파래집니다. 왜? 피가 이제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그럼 혀가 자색으로 변하는 게 어혈증이 난다. 어혈이는 듣잖아. 우리 혀가 있죠. 자색이 나타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혈증. 피가 덩어리져 있는 거죠. 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폐가 이제 돌리질 못하는 겁니다. 피를. 자. 그 다음에 심기가 부족하여 심양이 부진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심장의 기운이 부족해졌다. 그러면 어혈이 심맥을 막아 혈액에 이상이 생기면 폐의 순환功能에 영향을 미쳐서 심장이 벌떡거려, 입술이 파래지고 혀가 자색으로 변하면 해천, 숨을 헐떡거려 기침하고 흉미, 가슴이 답답하다. 거의 폐기나 신기하고 거의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제. 응? 그 다음에 심과 비장의 관계, 혈액 생성과 운행입니다. 생리, 심주율과 비주운하. 비주운하에서 우리가 뭘 먹으면, 자,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비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소화를 시켜가지고 액기스를 뽑아가지고 그 액기스에서 피가 만들어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혈의 자양으로 비장의 운하를 유지한다. 심혈의 비장의 운하, 운송하고 이 액기스를 만들어내는 이걸 유지하게 된다 이겁니다. 정상적인 비장의 운하로 수곡정미에서, 수곡정미라는 건 액기스라 얘기했죠. 우리 음식 먹으면서 액기스 뽑아서 그걸 수곡정미라고 그런다 그랬죠. 오장육부에서 공부했었죠. 자, 그럼 심혈, 즉 그 수곡정미, 그 액기스에서 우리가 피가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 혈액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장과 비장 혈액 운행 중에는 어떤 협력 관계가 가는가? 자, 심주혈맥.
혈액 운행을 추동시키는 심주혈맥, 심장의 균이 피가 돌아가 밀고 하는 거. 그다음 비주 통혈, 혈액이 맥중을 운행, 통혈, 혈을 통제해 준다 이거죠. 왜? 어디를 벗어나지 않게? 혈관을 벗어나지 않게 혈액이 맥중을 운행하죠. 혈관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비장의 기운이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주혈맥과 비주통혈에 의해 혈액의 정상적인 운행이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게 병리로 간다. 심장과 비장의 기운이 둘 다 허해졌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혈이 부족하여 비장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심계가 나타나고 실면, 잠을 못 자고 식소, 식욕이 없고 복창, 배는 빵빵하고 변은 묽게 나온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 운하 기능을 잃거나 통혈 기능을 잃게 됐을 때 피의 생성이 부족하거나 출혈이 생겨서 심혈이 부족하게 된다. 그럼 이때로 식소, 식욕이 없고 변은 묽게 되고 만성 출혈이 일어납니다. 왜? 비장의 기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 빛이 안 납니다. 왜? 피가 부족하는 거죠. 비장이 왜 운하 기능을 잃어버려. 피를 제대로, 액기스를 제대로 못 만들어요. 영양 공급을 못 해준다 이거죠. 우리 몸에다. 자, 그리고 심계가 나타나고 실면, 잠이 제대로 도 다몽, 꿈을 많이 꿉니다. 근데 이 꿈은 그때 좋은 꿈이 아니다. 악몽을 많이 꾸게 됩니다. 우리 몸이 약해졌을 때는 꿈을 많이 꾸는데 그 꿈들이 전부 악몽입니다. 악몽. 우리 몸이 허해졌을 때. 좋은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심과 간의 관계를 봅시다. 혈액 운행과 정신, 정지, 우리 정서적인 역할을, 이거 관계가 있다. 생리. 심주혈맥과 간장혈의 상호 관계 해가지고, 심주혈맥에 의한 혈액 운동의 추동. 심주혈맥, 심장에 우리 혈맥을 주관한다 그랬죠. 그 혈액 운동, 혈액이 정상 운동해도 밀고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간장혈에 의해서, 간장혈에서 혈량을 조절해준다. 그래서 혈액 운행이 정상적으로 하도록. 그러니까 심주혈맥에서 심장을 밀어주고, 간은 그 혈류량을 조절시켜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혈액 운행이 정상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주와 간의 정지 조절에서 상관관계. 심이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그랬죠. 우리가 오장육부에서. 그럼 간은 또 우리 정서적인 이 상호관계. 자, 심주신지한 정신활동의 주관. 그리고 간주 소설한 정서활동의 조절. 그래서 정신과 정지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그렇죠. 제가 한번 여담 삼아 했죠. 간염 환자들이 화를 잘 낸다. 쉽게 화를 낸다 그랬죠.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그게 정서적인 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병리로 가면 이제 심혈이 부족하고 간혈이 부족하다. 그러면 심간 혈여가 일어나면 얼굴색에 빛이 없고 심계가 나타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여자분들 월경량이 적으면 색깔이 연하게 나. 왜? 당연히 피양이 부족하니까. 월경량이 줄어들고 색깔이 연해질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심신불안, 마음이 불안하고 간신 소설. 간이 소설. 이제 기를 돌리는 기능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심번, 마음이 번거롭고 신기가 나타나고 심장이 벌떡거리고 실면, 잠을 못 자고 쉽게 화를 낸다 그랬죠. 그 우울증에 빠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과 신의 관계, 심장과 신장의 관계입니다. 정혈호와 정신호용. 정과 혈은 서로 간에 서로를 도와준다. 정신호용. 정과 신은 서로 간에 서로를 이용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심신수화의 상교. 심장의 불과 신장의 물. 이렇게 서로 상교한다. 자, 우리 어떻게 봅시다. 심장. 이 위에가 있죠. 이렇게 생겨. 그 다음에 신장 밑에가 있죠. 자, 심장우리가 붙어 있죠. 신장우리 여기 뒤에 딱 두 개가 붙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그럼 이 두 개가 올라오고 내려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자, 신장에 물이 올라가고 불은 밑으로 내려오고 화는 신의 불. 이게 제대로 돌아가줘야 됩니다. 물은 불을 잡아주고 불은 물을 잡아주고. 이게 심신상교 서로 교류를 한다 이겁니다. 물과 불은. 자, 심신 음양 충족과 평형. 그다음 심신의 음양이 충족하고 평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다음 정과 혈은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준다. 정에서 혈이 정을 만들어요. 그 심신은 서로 교통이로, 신과 신은 서로 원활하게 교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심신과 신정의 상호교, 심신과 이 신과 정, 네? 서로가 서로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야, 병리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심신의 음어화항, 음이 허해져갖고,
음이 허해졌다 이겁니다. 화왕, 화왕, 불이 올라온다. 왜? 심신음호 화왕이 왜 그런 거? 자, 봅시다. 자, 50, 50. 항상 제가 얘기했죠. 음양. 자, 음과 양. 자, 50, 50. 이게 우리의 가장 정상적인 우리 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음호화학이라는 게 뭐냐? 자, 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자, 음호화학은 뭐냐? 양은 그대로 있어요, 양은. 음이 줄어들어 버렸다, 이거. 그러면 이 음이 이 양을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형이 깨져버린 거죠. 평형 상태. 자, 이 음이 양을 제어하지 말고, 양이 이제 이만큼 더 양이 많잖아. 이만큼이 더 많죠. 음이 힘이, 양이 이렇게. 이게 화학에서, 음호화학이라는 뜻입니다. 음이 허해져서 화가, 불이 올라온다. 양.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허증입니다, 허증. 음이 허해진 거, 음이. 자, 음을 보충시켜줘야 돼요, 음을. 이해해요. 음을 보충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심계, 심번, 실면. 자, 심장이 번거롭고, 그 심장이 벌떡거리고, 자, 담원 꿈을 많이 꾸고,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고, 요술산열. 무릎, 허리가 시큰시큰 아프고, 남자는 몽정을 합니다. 그 여자는 몽교라고 합니다. 그 몽정하고 몽교의 차이점은 또 뭡니까? 예. 왜 남자는 몽정, 여자는 몽교입니까? 이거 제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생리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자는 몽정, 정액을 배출합니다. 꿈속에서 성교가 이루어집니다. 그 남자는 성교가 이루어지면 항상 정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자가 배출됩니다. 그게 몽정입니다. 여자는 꿈속에서 자, 성행위가 이루어졌어요. 파닥 했어요. 근데 여자는 난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난자는 어떤 경우냐? 여자는 배란기 때만 나옵니다. 성행위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여자는 아무리 어떤 성행위도 배란기가 아니면 난자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는 성행위 때마다 정자가 배출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몽정, 여자는 몽교라고 하는 겁니다. 꿈속에서 그냥 여자는 몽교, 성행위만 이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몽정은 없다 이거. 그런데 심신이 허해지면 이게 자주 일어난다 이겁니다. 저 몽정 뭐죠? 건강한 남자들, 20대, 30대 남자애들 일주일에 한두 번 일어나는 몽정, 그건 정상적인 겁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건 정상. 근데 이게 너무 빈번할 때, 빈번하다. 이건 이제 그건 병리라 얘기를 합니다. 자, 신양이 훼손됐다. 그 다음에 신의 양이 훼손되면 어떠냐? 외환. 여기 외환이 있고 오한이 있습니다. 그죠? 외환과 오한. 자, 외환은 뭐고 오한은 뭡니까? 이제 또 그렇죠. 외환, 오한입니다. 외환과 오한입니다. 자, 외환은 뭐고 오한은 뭡니까? 두 개 다 한증입니다. 여러분 감기 들어서 오는 감기할 때 오한 발열력, 이건 오한입니다. 외환은 내 몸이 허해졌을 때 나타납니다. 허증일 때. 그 뭐냐? 오한이 심하면 아무리 입을 둘러싸고 몸이 막 덜덜덜 떨립니다. 감기 심하면 그렇죠. 감기 걸릴 때. 막 입을 둘러쓰고 해도만 몸이. 이게 오한입니다. 근데 외환은 어떠냐? 몸이 으실으실 추워요. 몸이 허해요. 몸이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허해져서 몸이 으실이 추운지 모르겠어.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몸이 조그만 몸이 으실. 근데 따뜻한 데로 조금만 싹 가면 이게 싹 사라져 버립니다. 따뜻한 데로 조그만 불옆으로만 싹 앉아있으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외환입니다. 외환은 허증인 겁니다. 허증. 그리고 오한은 실증인 것이고. 외환. 얼굴색이 창백하다. 오줌이 적게 나온다. 신양이 오냐? 신양이 오줌이 왜 적게 나오냐? 왜? 제대로 증등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왜? 콩팥에서 제대로 불을 떼가지고 이게 증류작용을 시키고 액기 뽑아내고 밑으로 내리고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제대로 증류작용 못한다. 그래서 수종, 몸에 물이 찬다 이겁니다. 심계, 심장이 벌떡거리고 이런 증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심혈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장혈이 부족. 건망증이 나오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명, 귀에 소리가 들리고 실명, 그 다음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다몽 또 꿈을 많이 꿉니다.
이때 꾸면 거의 다 악몽을 많이 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폐와 비장의 관계 보면 이제 기의 생성과 수액 대사 이제 생리적인 관계로 생리적이면서 어떠냐 뭐 폐와 비장의 기 생성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폐사 호흡. 자, 폐가 우리 호흡을 주관하죠. 폐가 우리 호흡을 다 이끌어가죠. 자, 그래서 자연의 청기. 우리 밖에 자연의 청기를 흡입해 들여오죠. 폐가. 자, 그 다음에 비장은 어떻게 나? 비주 운화 공능에 의해서 운송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자, 여기서 수곡의 전기를 그대로 빨아내죠. 흡수하죠. 그 다음은 이 자연의 청기하고 수곡의 전기 이 두 개가 합해져서 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 이제 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폐와 비장의 이제 수액 대사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폐주, 통조, 수도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건 뭡니까? 지난 시간 5장 6배에서 배우셨던 통조, 수도. 물의 길을 폐가 주관을 한다. 수액의 수포 배설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비주, 운화. 운화 공급에서 수액의 흡수와 수포를 한다. 그래서 우리 몸의 수액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병리로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 비장의 기운이 허약해지면 생기 부족에 따른 폐의 기운도 허해진다. 그래서 어떤 점, 식욕이 줄어들죠. 복장, 배가 빵빵합니다. 그 다음에 변당, 대변이 묽어집니다. 핍력이라는 건 피곤합니다. 몸이 피곤해요. 자, 해천, 숨을 헐떡거리고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 폐와 비장의 기혈증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폐병이 오래돼서 기의 소모가 과다로 비장이 기허해지게 된다. 그 폐병이 비장애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것도 뭐냐. 식사량이 줄어든다. 식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복장, 배가 빵빵하고, 변은 묽게 나오고, 핍력, 몸은 피곤하고, 해천, 똑같은 증상. 폐비기역증. 똑같은 폐비기역증이 나타난다. 결국은 둘 다 서로 간에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기 허약하면 운하수수 곤란해서 수습 내정에 의해 수와 물과 습이 우리 몸에 머물게 돼갖고 담음, 가래가 만들어지면 폐에 영향을 끼쳐 폐실 성강이 된다. 폐가 선강의 공을 잃어버린다. 선발과 숙광의 공을 잃어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똑같은 식욕이 없고 권태롭고 힘이 없고 나른합니다. 그러니까 복장, 배는 빵빵하고 해천, 숨을 헐떡고 기침 나오고 담음 가래가 끓고 야, 폐비기에 의한 담음 내정. 담음이 우리 몸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 그러면 비위생담지원. 비장이 담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다. 가래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그럼 폐는 그것은 무슨 소리가 정말 가래는 폐에서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폐는 뭐냐? 담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뿐이다. 그럼 실제 가래는 어디서 만드느냐? 비장에서 만드는다, 이게입니다. 이게 동양의학적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이게 마저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래 아무리 했는데도 폐기 아무리 해도 가래 안 잡힐 때, 맞습니다. 비장의 균이 허해졌기 때문에. 비장은 가래를 계속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장을 튼튼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가래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폐는 단지 가래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담직이다. 저담의 그릇이다. 가래를 담아놓는 그릇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폐와 간의 관계를 한번 봅시다. 자, 폐와 간의 기기 조절. 자, 기기 조절 작용, 기의 운동 작용. 일승일강한 전신의 기기를 조절한다. 폐기는 청수하강, 맑은 길 아래로 내려보낸다. 소설 승발, 간기는 위로 뻗어나가게 해준다. 청수, 사강, 폐기는 위에서 밑으로 쭉, 근데 간기는 위로 쭉 뻗어나가게 해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폐와 간의 기혈 운행 조절 작용, 기혈 운행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간장혈이라고 그랬죠. 전신 혈액량을 혈류량을 조절하죠. 전신 혈액을 조절합니다. 자, 폐주기, 전신의 기를 조절합니다. 그럼 병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기가 울결되었고 그게 화로 됐다.
그 다음에 기와 상열, 기가 위로 올려쳐갖고 폐를 쳐버렸다. 그러면 폐실선강, 폐시선강, 폐가 이 선강, 선발과 숙강 공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떠한 병리 증상이 나타나느냐. 두통, 머리가 아프고 얼굴이 빨개지고 목적, 눈이 빨개지고 옆구리에 통증이 오고 해수, 기침을 하고 객혈, 피를 토한다. 그러니까 간하고 폐와 동시에 병이 온다. 통병. 이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폐실 청숙 조혈 내성에 의한 간실 조달. 폐가 청숙 이걸 잃어버렸다. 조혈, 몸 안에 열이 내갖고 간실 조달. 간이 조달 공을 잃어버렸다. 쭉쭉 뻗어나가는 공을 잃어버렸다. 그럼 이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그건 똑같습니다. 두통, 면역, 목적, 옆구리 통증, 해수, 객혈 등 간하고 폐가 동시에 병이 걸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폐와 신장의 관계입니다. 자, 수액, 대사, 호흡, 운동 방면이 상호 협동입니다. 폐와 신장의 수액, 대사 작용. 수액의 정상 숙포와 배설을 보증한다. 왜? 폐주 통조수도라고 했죠. 폐주 통조수도. 그래서 폐위, 수지 상회. 폐란 물의 맨 위에 근본이다. 위에 있는 근본. 폐가 우리 몸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근본이다 이겁니다. 폐지 수상, 수의 상원이다. 신주수, 신이 수지장, 신이 수의 장이다. 신은 그 물의 장보다. 그래서 둘개 관계가 아주 밀접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폐와 신의 호흡 운동 작용. 그렇죠. 폐와 신의 호흡 운동이 완성된다. 폐사 호흡. 폐가 호흡을 이끈다 그랬죠. 폐기주. 자, 폐의 치주주. 기의 주다. 기지주. 폐의 기지주죠. 기를 주관한다. 폐가. 그러니까 신주 납기. 신주 납기죠. 납기. 자, 신이 기의 뿌리다. 제가 5장 6발 때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쫙 한단 말입니다. 빨아들면 이 호흡을 밑에서 딱 잡아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납기. 딱 잡아준단 말이에요. 이게 신장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 이제 천천히 나가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천천히 나가고 이게 아주 건강적 호흡 운동. 이게 폐사 호흡하고 신주 납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병리로 가면 어쩌냐. 일단 수액대사에 장애가 일어나겠죠. 폐실 성강에 폐가 선발과 숙강 공을 잃어버려가지고 통조수도 실직, 통조수도의 실직, 그 직분을 잃어버린다. 그럼 신기화수액 실사로 수액 수포와 배설의 장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해천, 기침하고 헐떡거려 놓아서 양이 적고 수종, 몸에 물이 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호흡 실상, 호흡이 정상을 벗어나 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폐기가 오랫동안 하면 숙광 실조에 의한 신기 부족, 납기 부족이 일어난다. 기가 짧고 기천, 헐떡거려, 호가 많고 흡이 적어진다. 밖으로 그 흡이 없다. 흡은 적어진다. 우리가 호흡 다시 하면서 호와 흡이라고 그랬죠. 호와 흡. 자, 호와 흡. 호흡. 이게 호흡입니다. 호는 밖으로 품는 거. 흡은 안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 얘기가. 이게 이제 이의 정상을 벗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폐신흠어. 폐와 신장의 음이 허해졌다. 그러면 신장 음이 허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골증 조혈. 골증 조혈은 뼈다구 있죠. 뼈다구에. 그 뼈, 우리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같이 살면 뼈다구가 막 열이 드글드글 끓는 것 같다. 그럽니다. 그게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딘가 들어와 또 밀려갔다 오니까 뼈다구가 막 열이 드글드글 끓는 것 같다. 이게 골증 조혈입니다. 그러면 도안은 또 설명했죠. 도안하고 자안은. 자, 도안, 자안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자, 도안. 도안은 어떠한 땀입니까? 도둑놈처럼 나는 땀이라고 그랬죠. 도둑놈처럼 나는 땀.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땀이 축축이 젖어 있는 거. 이게 도안. 도안은 뭐의 증상이라고 했죠? 음허의 증상이라고 했죠. 그게 폐신 음허. 폐와 신장 음이 허해져서 나타난다. 도안. 그 다음에 뭐냐? 또. 자안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자안. 자, 자안. 자, 자안. 평소에 제가 땀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안 나는데, 요거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 갑자기. 몸이 이상해. 몸이 허해진 것 같아. 이건 양허입니다. 음허가 아니라, 이건 도안은 음허고 자안은 양허입니다. 자안은 그렇게 내가 깨어있을 때, 움직였을 때,
깨어있을 때 나는 땀, 깨어있을 때 나는 땀. 이게 자안입니다. 이 자안은 양어의 증상입니다. 교수님, 난 평소에 내가 땀이 많으신 분, 체질적으로 그러신 분들이요. 근데 평소에 내가 땀이 흘러, 아니, 여기 와서 갑자기 땀이, 조금만 흘려 땀이 막 나는 거야. 그러면 몸이 좀 허해진 느낌이 왔을 때. 그건 양어 증상. 그건 양기를 보충해야 됩니다. 더안일 때는 음기를 보충해야 돼요. 자, 권홍, 여기가 빨개집니다. 이걸 권홍이라고 합니다. 권홍. 이것도 음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기침. 당연히 마른 기침이 나오죠. 왜? 음이 말랐다. 우리 몸 안에 액체가 말랐다. 액체가. 그 마른 기침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요술사년. 허리하고 관절들이 시큰시큰 아픕니다. 시큰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든 폐신음해야 뇌열증이다. 뇌의 열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장과 비장의 관계, 소화공급이 혈액운항의 관계가 있다. 그래, 간주소설과 비준의 상호관계 소화흡수. 그래서 간주소설, 감기가 원활하면 담즙 분비가 왕성해 비준하죠. 그렇죠. 담즙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었고 12장 들어와야 소화가 잘 되죠. 소화가 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다음 비준화의 정상은 간은 소설, 그리고 비주운하, 비장의 운하의 정상에 대해 간의 기도 쭉쭉 잘 뻗어나간다. 그래서 양장부의 상호 협조 관계는 비위의 소화 흡수 기능을 촉진시킨다.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간장혈과 비통혈의 상호 협동과 혈액운행. 그 다음 간장혈, 저장의 혈류량을 조절해줘. 그 다음 비통혈, 혈액의 맥중 운행. 그 혈액이 정상 운행을 유지하게 합니다. 혈관 밖으로 출혈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정상적으로 혈관 안에서 제대로 움직이게 해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병리로 가면 어떻게 하냐. 간실 소설, 간이 소설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기울 범비, 기가 울체려갖고 비장을 쳐버립니다. 자, 간이 우리 오른쪽에 붙어 있죠. 이 기가 울체려갖고 오른쪽 옆에 있는 비장을 쳐버립니다. 왼쪽 옆으로. 이걸 기울 범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신 억울되고 흉민이 오고 식욕부진이 되고 복창, 배가 빵빵하고 설사 등의 간하고 비장의 부조증, 서로 조화가 깨져버린 증상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실 건운해요. 비실이 건정한 운하공을 잃어버리면 생수화열, 습이 생겨나고 몸에 열이 받는다. 그래서 습열 울증 간담이라고 하고 식욕부진이나 황달 등이 나타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실 건운이 오래되면 간열 부족에 이른다. 왜? 제대로 액기스가 공급이 안 돼. 당연히 간에 혈이 부족할 수밖에 없죠. 혈이 부족해지면 혈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죠. 왜? 우리가 제대로 소화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어 소화시켜가지고 이 액기스를 가지고 이 액기스로 피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제가 소화가 안 되고 이거 하면 피가 저도 안 만들어지죠. 자, 그래가지고 그냥 자, 식욕이 떨어져 권태롭고 몸이 힘이 없고 부엌 머리가 어지럽고 목현 눈이 어지럽고 여자도 월경량이 적어지고 색이 연해지죠. 왜? 당연히 피의 양이 부족해지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과 신의 관계, 정혈동원, 정과 혈은 그 근본이 같다. 소설, 봉장, 호용, 소설과 봉장은 서로 간에 서로 이용한다. 얘기를 합니다. 자, 간혈과 신정의 상호 화생 관계, 간장혈, 간혈 자신 화정, 간혈이 간장의 혈이 신장에 자양을 해서 화정, 정이 만들어지게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신장정, 신정양간, 신의 정이, 신장정, 정이 간의 양분을 공해서 화혈, 피를 만들어내도록 한다. 그러니까 결국 간장의 신장, 정과 혈은 동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주 소설과 신주 봉장의 상호관계. 보면 소설과 봉장은 호용 호재 관계다. 간주 소설, 신의 봉장, 신이 봉장, 자, 정을 저장하고 딱 닫아갖고 열고 닫아주면 조절한다. 그다음에 신주 봉장, 신의 봉장은 간주 소설을 제약합니다. 간에 기가 쭉쭉 이것을 제약을 해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그 다음에 간신 음양의 상호 자생과 제약 관계, 정혈호생, 간장혈, 신장정혈의 상호,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이 자양을 해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설호용, 간주 소설과 신주 봉장의 상호 서로를 제약을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리로 가면 어떠냐. 신정효소, 신의 정이 부족하다. 그 간의 혈이 부족해졌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통이 나타나고 눈이 어지럽고 귀가 잘 안 들리고 이농은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이명은 귀에서 소리가 나고 요술사년 허리가 시큰거리고 무릎 관절이 시큰거리고 이에서 간신 정의 부족증이 나타난다. 이걸 합니다. 그 다음에 간신 음호하황.
자, 간신의 음이 화해져가지고 열이 위로 올라친다. 이거. 아까 음호 화학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아까도. 자, 거기서, 자, 월경이, 자, 생리가 불순되고, 유정, 남자들은 정에 걸리고, 활정, 활정도 마찬가지로, 활정도 정에 걸리는 거. 활정은 깨어있는데 정에 걸리는 겁니다. 이거 활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과 비장의 관계입니다. 자, 신과 비, 선천지본과 후천지본의 관계비 수액대사입니다. 자, 신장과 비장의 선천지, 후천, 자, 선천지본. 자, 신장을 선천지본이라고 그랬죠. 자, 비장을 후천지본. 자, 한번 설명드렸었죠. 자, 신장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를 어디를 통해서 받느냐? 신장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 선천지, 선천, 하늘을 보기 전에 우리 몸이니까 근본은 뭐냐? 신장이라 이겁니다. 그럼 비장은 뭐냐? 후천지본. 하늘을 본 후에는 비장이다 이겁니다. 왜? 자, 우리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후천에 나가면 이제 하늘을 우리가 이제 봤다 이거죠.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태어났다는 뜻. 태어난 다음에는 우리가 뭡니까? 매 울잖아요. 울면 엄마가 젖을 물려줘요. 자, 젖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비장, 위장과 소화를 시켜가지고 그냥 액기스만 우리 몸을 공급을 하기 시작하죠. 하는 거죠. 그게 후천의 본이다. 비장이 후천의 본이다. 그래서 여기 뭐 신장과 비장의 상호 자생에 의한 인체 생명지 본이다. 그래서 선천지 본은 신장이고 후천지 본은 비장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장과 비장의 수액대사의 관계는 기와 수액에 의한 수액대사 및 평형. 자, 기와 수액에 의한 수액대사 평형을 요하고 비장은 운하수액에 의한 수액의 생성 및 수포. 운하수액. 여기는 운하와 기와의 차이점입니다. 기화수액. 자, 신장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화수액이랑. 수액. 우리가 이제 마지막 쭉 이제 마지막 신장으로 이제 내려보낸단 말입니다. 물을. 그러면 신장에서 쫙 증등작용을 하거든요. 이거 불을 뗀다고 보시면 돼요. 불을 떼고 증류수를 뽑는 증류. 액기스를 뽑아내는 거예요. 증류. 우리가 여러분 소주 내리면 그렇게 한다. 소주 내리면 소주 전부 증류주 있잖아요. 증류주들. 그렇게 뽑아내는 거잖아요. 술밥. 쫙 증류시켜. 불을 떼가지고. 불이 딱, 그 액기스 딱 뽑아가지고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그 나머지 밑에. 이게 이제 기와 수액의 수액대사의 평형입니다. 그럼 운하수액은 뭐냐? 자, 비장은 어떻게 합니까? 운반을 해주고 거기에서 수액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액기스를 만들어내죠. 이걸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를 또 밑으로 내려보내는 작용을 하고. 위로, 그 액기스 위로 또 위로 올려보내고. 그래서 수액 밑으로 내려보내고, 액기스 위로 올려보내고 다시 위로 퍼져나오고. 이게 수액의 생성 및 수포입니다. 그래서 신장과 비장 관계, 수액 대사에서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리를 보십시다. 비기 허약의 운하 부족, 신정 부족.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증상이 나오냐? 식소. 자, 식소 뭡니까? 식욕이 없다. 복장, 배가 빵빵하고, 변당, 변이 묽게 나오고, 몸이 마르고, 허리가 시큰거리고,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고, 어린이의 성장, 발육, 느림,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 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양에 의한 온후, 그 다음에 비양이 곤란, 그 다음에 비양어가 된다. 그 다음에 복부 냉통, 배가 찹니다. 그 다음에 하리 청고, 밑으로 설사납니다. 자, 하리 청, 맑은 설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술 산내, 자, 허리하고 관절이 차면서 시큰거립니다. 완전 차면서 아주 시큰거립니다. 그 오경설사. 오경이 되면 설사가 돼요. 배가 시키지도 앞에 이게 신양의 대표적인 증상. 오경설사는 뭐냐고. 뭐가 오경설사입니까? 우리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이걸 몇 경이라는 거야? 이거 3경이라고 그러죠. 3경. 그러면 1시부터 3시. 4경이죠. 3시부터 5시. 5경입니다. 이게 5경입니다. 이때가 뭐냐? 또 옛날 새벽에 닭이 운다고 그래서 계명설사라고 합니다. 계명설사. 5경설사라고 하고 계명설사. 왜? 닭이 울 때. 새벽에 닭이 울잖아요. 지금은 그런 건데 옛날 시골에 저희도 살 때는 새벽에 닭이 웁니다. 새벽 닭이. 꺾여하고 울죠. 그때 배가 살살 앞에서 설사가 나옵니다. 이게 오경설사. 이게 신의 양이 허해졌다는 증상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병리를 보자.
비어에 의한 수액운하 불능과 신어 수액 기하 불능에 의한 수액 수포와 배설 장애가 일어난다. 그 어떻게 합니까? 소변장은 적어지고 부종, 몸은 붓고. 왜? 물이 제일 수액 수포가 제대로 안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배는 빵빵하고 대변은 묽게 나오고 요술사니 허리 무릎관절이 시큰거리고 외한 진행, 외한 사지가 찹니다. 외한. 아까 외한하고 오한하고 설명드렸죠. 외한. 이 차면서 차다 이거. 으실으실 추우면서 사지가 찹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와 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 자, 수곡, 순환, 부숙, 수곡, 순합, 부숙, 초보의 소화장.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하냐, 음식을. 일단 위로 들어오죠. 위에서 부수, 썩히는 거죠, 썩혀. 썩혀가지고, 거기서 발효시켜고, 쫙, 거기 액기스 뽑아내는 거죠. 썩혀가지고. 이거 썩혀가지고, 거기서 수곡, 순합해가지고, 그 액기스를 뽑아내는 거죠. 이게 초보 소화죠. 처음 이제 소화가 비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담은 뭐랍니까? 담즙을 저장하고 배설하죠. 담즙은 만들어지긴 어디서 만듭니까?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담즙은. 담은 단지 담즙을 저장하고 배설하죠. 담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쓸개라고 합니다. 쓸개. 또 어떤 분이 보면, 교수, 쓸개는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이거 담은 쓸개입니다. 쓸개라고 합니다. 순수 우리말로 하면 쓸개입니다. 그럼 담즙을 저장하고 배설해갖고, 이 담즙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위에서 내려왔고, 12지장, 그 12지장 담즙을 배서 거기서 또 소화를 시키는 거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소장이죠. 컴퓨터 소장은 어떤 일이냐. 수성화물, 소화를 또 증진시키고, 소장에서 또 다시 또 소화 액기스를 뽑아내는 거죠. 우리가 작은 창자죠. 소장 작은 창자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공장, 회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이 작은 창자로 갑니다. 공장, 회장, 이런 것들 우리가 작은 창자라고 합니다. 동양화. 근데 수성화물, 소화를 이제 증진시키죠. 자, 소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흡수나, 비별 청탁, 소장에서 정미 흡수와 음식물 찍어줘. 비별. 자, 청탁을 맑은 것과 더러운 걸 구별해 준다. 그러니까 정미 흡수 음식물 찌꺼기 전달한다. 소장. 그 다음에 대장은 전도 변화. 여기서 대장 수분 흡수를 해주죠. 대장. 자, 이게 흡수장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설 단계로 가면 이제 대장은 어떻게 되냐. 전도 변화. 전도. 이거 좀 전에 보여줬죠. 쭉 전. 그다음 대변이 형성돼서 배설된다. 직장을 통과해서 밑으로 빠져나간 항문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방광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전요, 배뇨. 소변을 저장해가지고 밖으로 빼고 소변을 배설해 줍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3초입니다. 3초. 자, 3초. 수곡의 도로. 자, 전과정계와 소화, 흡수, 배설의 공을 가지고 있다. 이 3초는 아까 또 설명 한번 했죠. 이제 3초. 상초, 중초, 하초. 소화, 흡수, 배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과 부의 관계입니다. 장과 도대, 오장과 부는 어떤 관계가 있나, 이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과 담의 관계. 자, 간담. 간과 담은 어떻게 표류 관계라고 그랬죠. 표가 뭡니까? 육부는 표고, 오장은 리라 그랬죠. 표리 관계, 음양의 관계. 자, 그래서 소화 공능과 정신 정지 활동에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 자, 생리적으로 간담의 소설과 소화관계, 간의 단즙 생성 분비와 담의 담즙 저장 배설에 의해 음식물의 소화를 놓는다. 그렇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고 담은 담즙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간담의 소설과 정신정지, 그 다음에 간주 모력, 담주 결단, 즉 간담 사무과 간의 교류에 용기가 생겨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 간실 소설에 의해 담즙의 생성과 분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소화불량입니다. 그렇죠. 소화가 제대로 안 되면 왜? 담즙이 잘 분비가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실면, 쉽게 잠을 못 잡니다. 그 담은 꿈이 많아지고 쉽게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과 소장의 관계, 화생혈액, 혈액을 만들어내죠. 자, 심주혈. 심혈의 영향에 의해 소장의 화물 공능을 돕는다. 그 다음에 소장의 비별, 청탁, 수성 화물에 의해 수곡 정미를 흡수하여 심의 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심장과 소장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심장과 소장도 표리 관계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병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 심의 열이 소장으로 전달돼가지고 뇨소, 소변량이 적어지고 소변이 노랗게 나오고 뇨토, 오줌 흘릴 때 통증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또 소장의 열이 심장으로 전달돼가지고 심번, 심장이 번거롭고 마음이 번거롭고 혀가 빨갛게 됩니다. 그 노정열토, 소변이 빨갛고 뜨끈뜨끈한 통증이 옵니다. 그 입안이 헐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장과 유해 관계입니다. 소화흡수미 기혈 생화 지원이다 해서 자 운납 협조, 운납 서로 운납, 위주 수납, 피주 운하. 피주 운하가 뭡니까? 비장검증 우리 음식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운하시켜가지고 소화시키고 그 위주 수납, 위는 또 이걸 또 받아들여갖고 똑같이 두 개 비주 운하, 위주 수납이 동시에 이렇게 해서 운납 협조가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강상인 위로 올리고 내려오는 서로가 있다. 위주 강타. 위는 더러운 거 아래로 내려보내는 힘을 갑니다. 밑으로 내려보내는 강. 위주 강입니다. 위는 밑으로 내려보내니까 비주 승입니다. 비주 승청. 비장은 맑은 거 깨끗한 액기스를 위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위로 올라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토하고 이렇게 이게 병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주 승청이 무너졌다. 그리고 설사하고 땀 이제 병리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습 상제. 위는 습을 싫어합니다. 습을 좋아하고 비장은 마른 기옷을 좋아합니다. 그 얘기 나옵니다. 위장은 습한 걸 좋아하고 비장은 마른 걸 좋아합니다. 자, 병리가 되면 어떻게 되냐? 비장과 위장 운하와 수납이 실조가 되어버립니다. 서로. 그래서 식사량이 적어지고 완비 얘가 뭔가 얘가 위장에 뭐가 뭉쳐 있는 것 같고 복잡, 배는 빵빵하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승강실상 비장은 비주승하고 위주 강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완복다차, 완복 배하고 위가 밑에 뚝 처지는 느낌, 빵빵하니. 그러니까 설사가 나고, 그냥 구토가 하고 어지럽고, 그러니까 내장은 밑으로 처져 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폐와 대장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냐? 호흡과 배변입니다. 생리. 폐기숙광과 대장 전도가 하는 게 폐기숙광. 자, 그리고 폐와 대장의 기기조착. 기의 운동을 서로 원활하게 하는 진액의 포산의 호흡 운동과 배변 공동. 호흡과 배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폐와 대장이. 그래서 호흡과 배변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리가 되면 어떻게 하냐. 폐실 숙광으로 기가 내려가지 않고 진액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해천이 되고 장조 변비, 장이 마르고 변비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대장에 습열이 있고 전동 운행이 좋지 않으면 대장의 기가 불통해져가지고 변비, 흉민, 해천 등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신과 방광의 감독입니다. 자, 소변의 생성, 저장, 배설입니다. 자, 신기화, 주수, 기화라 해가지고 주수, 신주수라 그랬죠. 소변의 생성과 배설을 주관하죠. 신장이. 자, 그 다음에 방광기화, 방광의 기화에서 사하게 열었다가 소변의 저장과 배뇨작용을 한다. 방광. 그렇죠. 소변은 어디서 만듭니까? 신장에서 만들어져가지고 방광에서는 저장하고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만 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 개합은 어떻게 하냐? 소변의 생성, 저장과 배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병리가 신의 기운이 허약해지고 기화를 잃어버린다. 정상적인 기화. 제대로 소변을 못 만들어냅니다. 고소무력, 꽉 잡아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방광에 영향을 줘갖고 소변이 분류하고 융폐는 뭐냐면 소변이 똑똑 떨어지다가 소변이 아예 닫혀버리는 거,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도 올라서 사람 생명이 녹해집니다. 그 다음에 요실, 소변 흘리게 됩니다. 잡아준 힘이 떨어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방광습열이 신장 기운에 영향을 주게 되면 요 소변을 자주 일으켜요. 요죠. 소변이 빨갛게 나오고 소변을 때 통증이 옵니다. 그것도 허리에 통증. 왜? 방광하고 신장 허리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 허리 통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번 저희들이 뭐냐면 기항지부, 그리고 형체와 간규, 그 다음에 오장 사이의 관계, 그리고 부와 부의 관계, 장과 부의 관계까지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열심히 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고 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 자, 그분들의 보면은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딱 손 여기 딱 보시면 여기 신문이라는 혈자리였습니다. 새끼손가락 따서 쭉 여기 딱 여기 접히는 데입니다. 접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접히는데. 여기 딱 여기를 꾹꾹 눌러 주십시오.
이 혈자 이름이 신문입니다. 신문. 이걸 꼭 눌러.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입니다. 여기 똑같이. 여기 딱. 여기 꼭 눌러주세요. 여기 접히면 여기 딱 접힙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꾹 눌러주고 누워서 꼭 자기도 모르게 잠이 싹 들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